Okay, now we are in the 15th week. Yeah, as I mentioned, yeah, we have covered all the content that we supposed to cover in this semester on discrete mathematics. And we started from chapter 1, set and logics. Then we went through proofs and functions and algorithms and number theory and the counting method and the Peajoner principles and recurrence relations and graph theory and trees. And yeah, one of the students already gave a presentation yesterday because he had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military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exercise today. 그리고 이렇게 So you will do the same. You know what to do. Okay. This final presentation of your PBL report and team project will be a main part of your final examination. Okay. And I gave you the order of presentation, and yeah, we will follow that. And you have uploaded your materials for today's presentation, and I have made it all together in here in order, so we will follow those. Now we start from Miss Lee Se-young's personal PBL report, and as a leader, Miss Lee will give a presentation of her team project. Okay, now, Miss Lee, you can start. Okay, now you have about 15 minutes.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산수학 봄학기 PBL 발표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이세영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인 PBL을 작성한 것을 훑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PBL 보고서에 투자를 했는지부터 살펴본 후에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Personal Reflection 노트이고 다른 학우들에게 배운 점은 저는 특히 3, 4, 5월 중에서 4월 달에 Q&A 활동량이 적다는 것을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 3, 4, 5, 6월 동안 4, 5월 달에 작성한 PBL Q&A 활동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학우들 중에서 이런 축제나 공연 기간 와중에도 수업과 과제에 열심히 임하는 학우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수한 학우라고 선정한 학우는 주경영 학우이며 항상 Q&A 활동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이 모범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BL 보고서를 쓰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PBL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아직까지 PBL 시스템의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 부분은 월별로 나누었을 때 3월에 10개, 4월에 8개, 5, 6월에는 이에 대한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8개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example 1.5, 1.5.23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달았을 때 저 또한 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되고 질문을 한 사람도 도움이 되어서 이런 활동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Q&A 활동을 한 것을 쭉 모아놓은 것이고 DEN 발표에서 이들을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또한 뒤에 문서에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기 중 Q&A 참여 횟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다음엔 Q&A 활동 내용에 대하여 먼저 Q&A 참여 횟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Q&A 활동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했는데 제가 진행한 약 47여 개의 Q&A 활동을 모두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 섹션별로 퀘스천, 앤서, 파이널, 서머리별로 각각 한 개씩 기억에 남는 부분을 선별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드 실습입니다. 이산수학 교재에 등장하는 문제들 중 하나를 코딩을 이용하여 풀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느낀 점과 개인 성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기 중 수업 및 Q&A 활동과 PBL 레포트를 작성하며 느낀 점 및 개인 성찰 레포트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팀 레포트 중 문제풀이 파트입니다. 저희 1조가 맡은 파트는 8장 그래프 이론이며 저희 조원인 김지만군, 주경목군, 천수연 양 그리고 레포트에 깜빡하고 기술하지 않아 있는데 윤소정 양이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Q&A 참여 횟수입니다. 저는 총 47번의 Q&A 활동 중 수업 및 과제와 관련된 질문인 7번을 제외하였을 때 총 40번의 Q&A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제 6.6.21의 마지막 문장을 보며 의문을 느꼈고 이 의문사항을 Q&A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교수님이 앤서를 달아주셨고 김민규 학우가 파이널한 것을 보며 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업들과 다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Q&A 활동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면 위의 기존 베이스 정리에서 분모를 좌변으로 옮기고 본문의 정리 6.6.13을 이용하였을 때 C permutation F를 permutation F분의 permutation C 교집합 F로 바꾸어준 후 F permutation C도 이와 같이 나타낸 후 연산을 진행하고 정리를 하면 위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제가 한 앤서에 대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example 1.5.23에 대한 정유민 양의 질문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져서 인터넷 및 주위 선배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A 활동을 통해 그냥 넘어간 부분을 다시 되짚을 수 있었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정유민 양의 궁금증은 왜 파이 값을 들고 왔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전칙 예시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그저 구체적인 무리수 값인 파이를 들고 와 증명하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제가 한 파이널에 대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의 코멘트에는 깜빡하고 수정을 하지 못하였는데 코멘트를 해보자면 김동준 학우께서 example 3.9의 풀이 과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Q&A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상구 교수님께서 교재의 C1이 1에서 2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C1이 2여야지만 본식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 파이널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른 수업의 Q&A 게시판과는 다르게 파이널이라는 섹션을 넣음으로써 퀴즈 전이나 앤서하지 않은 사람도 파이널하며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학우들도 파이널 처리된 게시글만 모아보며 해당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제가 한 서머리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8장 수업을 시작하기 전 조원들과 파트를 나누어 요약을 한 후에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중 8.1과 8.2를 공부하며 Q&A에 공유하였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은 본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8장을 세분화하여 팀과 나누어 공부하는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중요성과 팀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8.1장은 그래프 이론의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무방향 그래프와 쌍방향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이론에 등장하는 루프나 엣지와 같은 용어들을 알아가는 단원입니다. 8.2장의 경우에는 8.2장은 경로와 사이클에 대한 부분으로 단순 사이클, 단순 경로 등에 대하여 다룬 단원입니다. 이러한 단원을 정리하며 Q&A에 올리는 활동은 정리를 하는 본인이 가장 큰 학습이 되며 또한 함께 보는 사람들도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드 실습입니다. 저는 다익스트라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코딩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의 코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에 대하여 입력을 받고 그 후 이때 A는 시작 노드, B는 끝 노드, C는 가중치라고 두고 간선의 개수만큼 계속하여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코드 내용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내용과 같은데 이미 지나간 경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전에 있었던 노드를 페런트 노드라고 두고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디스텐스가 최소이면 가장 미니인덱스에 저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예제를 다음과 같이 손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풀이 과정이 나타나며 최단 경로는 7의 값이 나타납니다. 또한 위의 코드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코드를 이용하여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입력값을 받고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또한 노드 A로부터 마지막 노드 Z까지의 최단 거리가 7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느낀 점 및 개인 성찰입니다. 위의 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발표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보고서의 느낀 점입니다. PBL 보고서의 작성은 지난 3월에서 5월간 제 학업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를 되새겨보며 저는 첫 3월과 4월은 Q&A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꾸준히 학업에 임하는 다른 학우들을 보며 저도 그들처럼 항상 성실하게 수업과 과제에 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였는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 이산수학의 챕터 1부터 챕터 8에서 9까지가 모두 이미 배운 내용이며 이해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배운 후에도 기억에 잘 남지 않게 마련인데 Q&A 활동과 PBL 보고서 작성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산수학은 여러 수학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인 소프트웨어학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산수학을 듣는 한 학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잘 살려서 앞으로의 밑거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팀 PBL 보고서에 대한 느낀 점입니다. 팀 PBL 과제에서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를 아직 1학년이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어색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는 강했지만 그만큼 보고서가 알차게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PBL 보고서를 마치며 팀 대표로서 가장 후회되는 점은 1번, 팀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이고 2번은 챕터 8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를 잘 분배하지 못하였다는 점 3번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 같다는 점 4번은 더 다양하고 알차게 PBL 보고서를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으며 이번 과제는 제게 있어 저 자신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제였습니다. 한쪽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배운 것도 많았던 과제였습니다. 리더라는 자리의 어려움과 중요함을 배웠고 팀플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함의 중요성이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팀 과제였지만 저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된 계기 및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다양한 과제들과 협업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면으로는 저희 팀은 8장 그래프 이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을 공부하고 다른 학우들의 요약본 또한 요약 및 정리하여 Q&A에 올림으로써 평소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8장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8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헷갈렸던 개념들 또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8장 그래프 이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각자 조사하여 올리고 읽어보며 수학 문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경들도 둘러보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8장은 그래프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서 다루었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여러 알고리즘을 다루기 위하여 필수적인 단원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팀 레포트의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방법이고 시작을 0으로 두고 지나간 것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빨간색 숫자는 그 점까지의 최단 경로인데 이렇게 쭉 스몰리스트 액티브를 적어가며 풀어가면 Z까지의 최단 경로가 7임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와 동일한 문제고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입니다. 모양은 복잡하지만 이 또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결국 최단 경로는 16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챕터 8의 페이지 144쪽의 홈워크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K3와 K5를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N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KN이란 KN으로 표시된 N개의 꼭지점을 완전한 그래프는 모든 꼭지점 쌍들의 사이가 이어져 있는 N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그래프이다 라는 점을 정의 1.9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이루어 보았을 때 그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KN에 대한 공식을 찾기 위해서 K1부터 K5까지 값을 적다 보면 결국에는 KN은 KN-1 플러스 N-1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문제는 KMN에 대한 공식을 찾아내라는 것인데 이는 KMN은 각각 M개의 꼭지점과 N개의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이고 답은 N 곱하기 M이 나옵니다. 각각의 점 집합 V1과 V2가 서로 간에 다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N과 M을 곱하면 엣지의 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챕터 8 렉처 노트 섹션 8.3의 엑서사이즈 9번과 1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오일러 사이클이지만 해밀턴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는 오일러 사이클이란 한 정점에서 시작하여 모든 간선을 정확히 한 번씩 지나면서 시작 정점으로 오는 그래프 사이클입니다. 반면 해밀턴 사이클은 한 정점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정점을 한 번씩 지나고 다시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이러한 그래프를 들 수 있는데 저축의 그림은 오일러 사이클이지만 해밀턴 사이클이 아닙니다. CAD, BC의 경로로 이동하면 다음의 오일러 사이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선 AC, AD 그리고 CD는 해밀턴 사이클 안에 각 정점의 차수가 2이므로 H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CB와 CE는 H 안에 있지 않습니다. H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간선들은 사이클 C를 형성합니다. C의 부가적인 간선을 첨가하는 것은 H 안에 있는 어떤 정점의 차수를 이보다 크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그래프는 해밀턴 사이클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은 오일러 사이클과 해밀턴 사이클을 가지지만 두 사이클이 같지 않은 예시를 들라는 것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이 들어보았으며 오일러 사이클의 경우에는 A, B, C, D, A, F, E, D와 같이 나타날 것이며 해밀턴 사이클은 A, B, C, D, E, F, A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챕터 8의 렉처 노트 섹션 8.5 엑서사이즈 19번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K5의 인접pik렬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였고 K5는 앞서 문제에서 보았듯이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접pik렬이란 성분 i와 j에 결합된 간선의 수로 루프의 경우에는 2로 나타냅니다. K의 인접pik렬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제곱을 한 결과는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챕터 8 렉처 노트 섹션 8.6 홈워크 엑서사이즈 10과 17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그래프 G1과 G2가 동형인지 결정하고 증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G1과 G2는 동형이 아닙니다. G1의 경우에는 길이가 3인 심플 사이클을 가지지만 여기 심플 사이클을 가지지만 G2의 경우에는 가장 길이가 짧은 심플 사이클의 길이가 4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x인 단순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변성이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르면 동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한 심플 사이클의 길이 외에도 종종 유용하게 사용되는 다른 불변성으로는 수업에서 배운 차수가 x인 정점을 가진다, 연결되어 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길이가 k인 단순 사이클을 가진다가 불변성임을 증명하라는 문제이고 그 답은 다음과 같고 중요한 부분은 f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팀 PBL 보고서입니다. 위는 저희가 나누어서 발표를 하였던 요약본이고 다음 내용은 제가 아까 발표하였던 문제의 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각각 팔도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자라는 취지 아래에서 저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동형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였고 또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외에도 플로이드 알고리즘과 벨만포드의 알고리즘이 있고 이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또한 천수연 양이 평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더 조사하여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김지만 군이 그래프 이론의 응용 분야에 대하여 글을 조사하여 자신의 생각과 함께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Okay, so we have a presentation of Miss Lee on chapter 8 and her personal PBL report. Okay, next.